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스크린 한 거 잘 보이시죠? 네. 네, 네,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어떻게 이걸 요건 좀 해보셨어요? 네. 오케이. 사진도 다 준비 네. 골라보셨어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비전도 뭐 이미 다 비전을 갖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죠. 이거 화면 잘 보이세요? 물병 네, 보입니다. 물병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물 마시는 제가 이 물병인데, 요게 지금 이 뚜껑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갔네요? 그래, 그거는 몰랐습니다. 요 안에 어디 들어있어요. 어떻게 요 안에. 들어가요? 요 안에.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여기 걸려 있죠 지금. 어떻게 들어와요, 동그란 거? 네. 자, 요거 제가 그냥 간단한 마술 하나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보셨잖아요. 네. 지금 뚜껑이 이게 지금 물병 안에 들어갔어요. 네. 네. 이렇게 바라보는 거를 사전적으로 비전이라고 해요. 이렇게 바라본다. 바라보는 거를. 그런데 그러면 이게 바라보는 게 우리가 뭔가 이걸 좀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에가, 안쪽에가, 이게 어디에서 찍은 걸까요? 집에 저렇게 창문이 있나요? 지하철? 그렇죠. 아니. 네, 요게 도서실이었어요. 와.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이게 전화기로 찍었는데, 전화기로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는 공간이 이렇게 생긴 공간이었어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똑같은 장소지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날 깨우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되게 분위기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하늘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봤는데, 그렇다면 하늘은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 우리가 바라본 하늘은 사실 우주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무지개, 푸른 하늘, 노을 지는 하늘, 이게 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죠? 이 공간 중에? 지구예요. 지구에 있죠. 지구에서도 구름에 덮여 있는 하늘이라는 곳을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유한한 몸으로 지구에 있지만, 우리의 존재하는 실제 공간은 무한한 우주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우주의 공간과 가늠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 있다. 사람으로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밤을 하늘을 바라볼 때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되는데, 이 과학자들의 결론은 별들을 얼마나 많은지 뭐 우리가 다 알듯이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활한,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핵심은 무한한 우주 공간 속에 우리는 유한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유한한, 리미티드 되어 있는 우리 인간, 사람으로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게 있어야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3요소, 사람을 구성하는 3요소는 뭘까요?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렇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예. 영혼? 영혼. 그렇죠. 영혼. 예. 몸. 몸. 맞아요. 딩동댕. 어. 역시, 이 세 가지죠. 영혼, 이 스프릿이 영이죠, 영. 그리고 혼은 소울이라고 영어를 하죠. 혼이라고 그러고, 이 몸은 바디라고 합니다. 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영은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도 있을까요? 아니요. 예, 없죠. 예,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는 우리랑 동일하게 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감이라고 하는데 오감 뭐가 있을까요, 은영님? 촉각, 네, 있고 미각, 예, 시각, 청각,触각이요. 그렇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이모션하게 느끼기도 하고 이런 감성을 갖게 됩니다. 또는 의지, 뭐 의욕 이런 것도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신체의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요소가 있는데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런 물질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전이에요. 비전이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육의 세상에서 우리 육체에 붙어 있는 두 눈으로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렇게 물질 세상을 보게 돼요. 이 물질 세상은 우리가 이 안에 지금 별빛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이 롯데타워를 높이 쌓아도 이 구름 위로 지구 밖으로 나가질 못하죠. 그러니까 아주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의 물질 세상만을 이 육체에 있는 눈은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기업을 할 때 또는 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세울 때 물질적인 거는 이 물질적인 세상에 맞춰진 비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물어봐야 될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라는 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 미안해요. 내가 화면이 다 안 보여서. 예, 우리 은영님은, 저 아직 아리까리해요. 하고 손 흔들어 주셨고, 다은님은 제가 화면에 안 보여서 미안해요. 어떠세요? 1번이었습니다. 1번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좋습니다. 육의 눈은 물질의 세상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우리 신체 구조상 증명된 거예요. 육의 눈은 물질을 보기 때문에 계속 우리한테 오감을 통해서 물질적인 욕구와 감각적인 기쁨과 쾌락을 계속 원해요. 그래서 더 좋은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뭐 더 좋은 뭐를 찾게 돼요. 이건 우리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육의 눈으로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눈이 하나가 있고 또 무슨 눈이 있을까요? 다은님. 영의 눈, 그렇죠.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은 이 물질을 넘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이 2개의 비전이 세상 속에 공존하고 있는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물질로 보는 비전은 물질과 함께 끝나요. 그 더 너머의 물질을 찾고 거기에 도달하면 더 채우기 위한 물질로 가게 되죠. 근데 영의 눈은 물질을 넘어선 그 너머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번 강좌를 가면서 그 너머의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조금씩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을 관통하는 바라보는 이런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과연 몇 차원의 몇 차원의 비전, 몇 차원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몸에 이렇게 있는 두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3차원이. 3차원. 와. 은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3차원이라고. 저희가 세상이 입체니까. 저 예, 되게 좋은 얘기예요. 이 세상이 몇 차예요? 3차원. 어, 이 세상이 3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3차원을 바라본다. 맞나요? 은영님의 네. 예, 의견이 답변이셨어요? 그게 네. 맞나요? 예, 오케이. 우리 다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3차원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그럼 볼게요. 과학자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이, 이 과학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조사한 내용인데, 네. 육의 눈으로는 2차원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면은 우리 다은님과 은영님 말씀대로 우리 몸은 3차원 공간, 3D 공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2차원밖에 못 본대요. 그래서 이게 좀 뭐냐? 그런데 우리가 3차원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4차원에서 바라볼 때만이 3차원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실제 지금도 잘 생각 보세요. 아까 우리가 사진을 쉐어하면서 나눴는데 사진을 보면 사진이 어때요? 2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2차원. 2차원이죠. 사진이죠. 맞아요.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단면으로는 볼 수 있지만 앞을 보면서 뒤의 공간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눈은 사실 아주 단면적인 거, 평면적인 거밖에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맞는 말이네요, 확실히.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그 과학자님들이 얘기하신 거라. 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과연 몇 차원까지 찾았을까요? 발견해냈을까요? 5차원이요? 5차원. 이거 맞히면은 내가 선물 쏜다. 커피 한 잔 더 쏠게요. 8차원. 몇 차원? 이 8차원. 8차원. 우리 은영님 8차원. 오케이. 다은님 3차원이요. 3차원. 우와. 둘이 합치면 11차원. 맞아요. 네? 11차원까지 찾았대요. 맞췄다. 와. 야, 아니, 둘이 와, 친구가 11차원이요? 많네. 11차원이요? 예. 와. 아니, 진짜 둘이 어쩜 궁합이 그렇게 잘 맞아요. 완전 진짜 친구 맞네. 둘이 합쳐서 하나가 이루어지네. 맞아요. 좋네요. 이 과학자들이 11차원까지 발견했대요. 근데 그 이상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걸로 해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단면적인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네. 예. 11차원까지 있다는데 우리는 두 개의 평면적인 것밖에 보질 못하니까. 예. 11차원? 와.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우리 은영님이나 다은님께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넌 좀 4차원 같아, 꼴통 같아, 뭐 럭비공 같아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알고 나니까 이게 좋은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4차원에 있어야지만 3차원에 내 친구들이 뭐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좋은 같이 말이에요. 걔네들하고 3차원 속에 있으면 똑같이 2차원밖에 못 보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5차원이어서 4차원을 알아볼 수 있는. 맞다. 그럴 수도 있었겠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4차원, 야, 넌 좀 4차원적이야. 이 얘기를 기쁘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4차원적이다라고 한다면. 물론, 은영님 말씀대로 5차원, 6차원이다 그러면 진짜 감사하게 받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과학자들이 조사를 한 건데,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2차원을 바라보고 그걸 인지하는 뇌가 밀리언 이상의 세포로 구성이 돼 있대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발견한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발견한 숫자가 밀리언 이상이다 정도로가 한대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우리 원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브레인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의 구조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한다고 그래요. 이건 과학자가 증명을 한 거예요. 2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다들 CS를 전공하고 계셨으니까 컴퓨터의 CPU는 동시에 이 실질적으로 듀얼로 프로세스가 가능할까요?
동시에는 못하는 걸로 알고 한 번 하고 하는 속도가 빠르게 느껴져서 동시에로 느껴지는 것 같지만 거쳐가는 거는 CPU 하나의 프로세스로 거쳐가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진짜요? 네. 확실해요? 네. 네. 좀 이게 원장이 제일 그러네.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은영님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우리 CS 졸업자들 이거 자존심 걸려 있는 문제예요. 예. 어, 저도 똑같이 가겠습니다. 오, 안 바꿔요? 이게 엄청 쪽팔릴 수도 있는 일인데. 괜찮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번 기회 드릴게요. 은영님, 네. 예, 어떻게 뭐 저도 스위칭이 빠르게 하는 걸로 뭔가 배웠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안 넘어가네. 맞아요. 현재 있는 CPU도 듀얼이니 코어니 뭐 해도 우리 은영님과 다은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대로 그게 정답입니다. 한 번에 하나밖에 처리를 못 하는데 다만 스피드가 빠르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뇌 구조도 동일하다는 거죠.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뭐 공부하고 음악 듣고 뛰어 걸어 다니고를 순간순간 이 교차해서 하는 것 뿐인 거라는 거. 음. 맞습니다. 세 번째 재밌는 사실은 우리 이거 은영이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큰 글자만 3번. Memories can change over time.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님? 완전 동감해. 그, 오, 그래요? 네. 뭐 무슨 좋은 예가 있어요? 특히 뭐 물건 잃어버렸을 때, 네. 내 분명 핸드폰을 뭐, 차에 두고 왔는데 하고 가면은 거기 없잖아요. 그래서, 네. 맞네. 와, 어메이징. 맞아요. 우리 다은님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이제 변하기 전에 약간 기록해 둘 수 있을 때 기록해 두는 거를 좋아해서 시간이 날 때면 그러니까 매일매일은 어려워도 뭐 음. 그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작성을 해 두거나 뭐 정리를 해 두거나 하는 편이에요.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 진짜, 이 학생들이 1, 2번에 보통 넘어가는데 하나를 안 넘어가네. 대단한데, 우리 지금. 네, 맞아요. 기억은 바뀐다고 그래요. 우리의 메모리는 이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무리 슬펐던 일도 어느 시점에 됐을 때는 그게 나에게 좋은 추억이거나 배움이 있는 추억으로 바뀌기도 하고, 좋았던 기억도 슬픈 기억으로 바뀌기도 하고, 나의 오늘 현재의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옛날의 기억들이 바뀐대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은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간의 존재에 대해서. 시간이요? 음, 시간이란 존재하는가요? 그 단위를 우리가 부여한 것 같아요. 음, 그냥 현상의 단위를 우리가 어, 측정할 수 그러면 있도록. 그런 단위나 이런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란 단위를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썼을까요? 그리고 왜 쓰고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약속을 음, 하기 위해서 음, 쓸 것 같고, 음, 음, 언제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시간을 정확히 막 측정하기 시작한 거는 과학자가 뭐 그런 분자인가요? 뭐 그런 거 하면서
했을 것 같고. 근데 그 전에도 막 조선시대 이럴 때도 앙부일구 이런 거 만들긴 했으니까 그렇죠, 문명이 그렇죠. 어느 정도 발전하면서 그런 거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다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도 저 말을 보니까 약간 설득이 당해지긴 하는데, 시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발명했다라는 게 약간 시간이라는 게 저는 모두에게는 동일하지만 또 사람이 어떻게 쓰기에 나름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에 음, 대한 약간 그런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저 말을 보는 순간 들긴 했습니다. 네. 음. 뭐 우리가 여러 이제 그 이론과 여러 그 이제 학문에 기반된 이제 근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주제가 비전이라 보니까 제가 좀 비전에 맞춰서 시간의 관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떠냐면 시간이 우리가 지금 보면은 몇 시간을 하루라고 하죠? 24시간. 24시간을. 예, 24시간을 하루라고 하고 하루에 우리가 밥 먹는 시간 이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밥 먹는 게 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안 먹어도 안 먹기도 하지만 보통 출근을 몇 시에 해요? 보통 회사가 9시? 9시에서 9시. 9시에 출근하면은 몇 시에 점심을 먹으라고 시간을 줘요? 12시? 12시에서 1시 사이. 그렇죠. 그러고 또 저녁에 몇 시에 가라고 그래요? 6시? 6시 넘어서. 예. 아니, 굳이 왜 시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아니, 굳이 24시간을 왜, 9시, 8시에 출근하라 그러고 내가 7, 8시에 밥 먹고 회사 오면 12시, 나는 밥을 3시에 먹고 싶은데 왜 굳이 12시에서 1시 사이에 먹으라 그러지? 그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저녁에 되면 퇴근하라 그러고, 나는 밤에 일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데, 이게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얘기를 한다면,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공장 자동화, 대량 생산을 하는 시대가 되면서 우리 인간을 물질 세상에다가 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우주를 보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인간의 단어나 언어로 시간과 공간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현대 사회에 들어왔는데 대량 생산을 하고 공장에 줄 서서 막 이 인형에다가 눈도 붙이고 포장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한 끝에 이 물질적인 눈으로 본 비즈니스 사업가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9시 출근해서 아침 먹고 브레이크하고 점심 먹고 브레이크하고 일하고 퇴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서 10년, 20년, 30년을 쓰면은 너희들은 연금을 가지고 보장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 근데 그때 되면 병들고 시들시들해지고 환율은 달라지고 하면서 더 어려움을 처하게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현대에서 쓰고 있는 9시 출근, 12시 점심, 6시 퇴근은요. 현대 사회가 현대의 대량 생산을 위한 구조적인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팬데믹 때 돌아보세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인턴십을 하는 시간 중에도 저희가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부터 몇 시 정해주지 않죠. 이게 이미 인더스트리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직장이 밤에 일하든지 낮에 일하든지 상관을 안 해요. 근데 옛날에 공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 시간대는 꼭 시간을 지켜야만 됐던 거였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 인간이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게 맞고 물질적인 두 눈, 단면적인 것만 보는 이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나요, 은영님? 4차 산업혁명?
예, 3차 산업혁명. 예, 우리 지금 은영님이 와 계신 미국은 무슨 주의라고 해요? 이 나라를. 자본주의. 자본주의, 물질이 주인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이 주인인 세상. 그래서 미국이 자유경제 시장이 너무 고도로 발전된 나라죠. 근데 여기는 나라의 헌법 항에도 보면요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본주의다, 캐피탈리즘이다. 그거를 이해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미국은 캐피탈리즘 국가예요. 돈이 주인인 나라. 그래서 이거를 반대한 게 뭐 공산주의, 무슨 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 돈이 주인, 물질이 주인인 세상, 눈으로 보이는 이면적인 거를 따라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한국도 자본주의를 따라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전은 그걸 넘어서야 돼요. 돈을 따라가는 비전을 바라만 보고 간다면 우리는 계속 그걸 쫓다가 이 무한한 우주 속에 보여주고 있는 그 너머의 것을 못 보고 결국에는 우리는 물질만 따라가다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물질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그래서 비전은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관통할 수 있는 물질을 넘어선 것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세상적인 단면적인 비전은 아주 편협된 비전이고요. 실제 비전의 어원을 보면 성경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실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성경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전은 물질을 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좀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런 영의 눈으로 비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육의 눈으로 비전을 보는 거는 너무 쉬워요. 돈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벌어야지. 이게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구상의 인구 99%, 좀 얘기하면 98%가 그건 다 보고 따라해서 사업 계획도 요번에 돈 얼마 버는 거, 물건 얼마 파는 거, 사람을 몇 명 고용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 98%가 해요. 하지만 98%의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2%는 뭘 보냐면 영의 눈으로 물질을 넘어선 거를 봐요. 그런 사람들이 98%의 사람과 재물을 이끌게 돼요. 그 영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의 눈으로 비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 이걸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라는 게 친구를 용서하고 뭐 부모님을 용서하고 뭐 이웃을 용서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것도 용서지만 더 중요한 용서가 있어요. 뭐냐면 내 자신의 나를 옭아매고 있는 나의 내적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거짓말해서 자책하고 있는 거. 내가 옛날에 뭔가 잘못해서 거기에 내가 얽매여 있는 거.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저도 물론 그걸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나왔고, 갖고 있는 걸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내적인 여러분 자신에게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가슴 깊은 곳에 그 눌려있던 가슴 깊은 곳에서 한 줄기 아주 가느다란 빛이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의 눈으로 봤던 이면의 2차원적인 평면적인 물질적인 세상의 것을 넘어서 그게 밝혀지면서 그 너머의 영적인 비전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육의 비전이 아닌 육의 물질의 세계를 넘어가는 비전을 보실 수 있어요.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래서 절대 어둡다라는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서 그 빛을 찾으세요. 그럼 빛이 어둠을 쫙 밝혀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전을 보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특이하게도 너무 감사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이 있고요. 우리는 육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감을 느끼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오감을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꼬마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해맑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얼굴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영의 눈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손에 맛있는 홍시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홍시감을 즐길 수 있는 육체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체가 없으면 영의 눈으로만 보면 이런 재미를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뭘 감사하냐? 첫 번째로 건강한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느끼면서 입맛, 맛있는 거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곳을 바라보는 이 두 눈을 바라보니 그것도 볼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한 거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친구들과 좋고 격려하는 말을,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런 감사함을 우리는 육으로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와 함께 더불어서 영으로도 느끼고 영의 비전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용서하고 감사한다. 우리 영육 간에 감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마음밭이 생겨요. 그러면은 진짜로 이 육의 눈으로 가려져 있던 이거를 걷어내고 영의 눈으로 물질 세계를 넘어선 거를 보실 수 있는 게 생깁니다. 비전을 보고 그 믿음이 생김과 함께 행동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전기자동차 뭐 이 친구 CEO 이름이 뭐예요? 은영님. 마이크 다 켜놓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은영님, 네. 그 테슬라 CEO가 누구예요? 뭐였죠? 앨런 머스크. 네, 앨런 머스크. 맞아요. 네. 그 친구가 또 화성을, 자기는 뭐 화성에 가는 게 목표래요. 꿈이래요.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게. 이렇듯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비전을, 물질에 보이는 걸 넘어서 볼 때 앨런 머스크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빌 게이츠처럼, 또는 우리의 은영님 제2의 그런 분들이 되는 은영님, 다은님처럼 그 너머의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가슴에 오는 순간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서 이걸 거꾸로 보면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비전을 보고 행동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용서하게 되고, 그 빛이 나에게 오고 그 빛이 이웃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만이 비전의, 영적인 비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 주제,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왜 영적인 비전을 봐야 할까요? 은영님, 어떻게 생각해요? 왜 영적인 비전이 필요할까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저의 강의였고, 은영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걸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예. 왜 육의 눈으로 보는 것도 좋은 게 많고 할 게 많은데 굳이 영적인 비전을 봐야 할까요? 그걸 왜 데니엘이 이렇게 지금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을까요? 전 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영적인 비전을 봐야 하나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질적인 비전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기로 죽어서 그냥 육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물질적인 비전이 최고의 가치이겠지만 저희가 죽어서도 영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비전에 있어서 그 가치를 찾아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후 세계를 위해서 내가 죽었을 때를 위해서
표현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네. 영적인 그 세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가장 그 중요한 가치니까 그 중요한 가치에 최대한 가까워져 가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아주 교회에서 주입식, 오랜 시간 주입식 교육을 받은 답변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 학생들이 다 이렇게 답변해요. 네. 이건 교회의 이 성경 공부의 패단이에요. 네. 네, 맞아. 틀린 답 아니에요. 맞는 답이에요. 맞는 답인데 아까 제가 잠깐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육의 몸을 갖고 있고 예수님도 육의 몸으로 나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가기 전에 우리는 이 현재에서 최대한 주신 삶을 영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이걸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육신은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그 영이 지속돼서 다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듯이 그렇게 그 차원을 넘어가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비전을 왜 봐야 하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영적인 비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 뭐냐면 우리 은영님, 다은님도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그 다음 누구였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 다 마이크 키시고 그냥 편안하게 질문하시고 나누시면 좋습니다. 이 친구들이 뭘 바라봤냐면 돈 얼마 벌어야지, 요번 매출 얼마 해야지 이런 걸 바라본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친구들을 우리는 선망하지만 그 친구들이 바라본 거는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무시무시한 핵심의 키워드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게 뭘까요?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은영님.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그렇죠? 물질로 해결할 수 없죠. 다은님은 또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도 사람 관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음. 꿈? 그렇죠. 꿈. 이런 거 물질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돈을 줘도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없죠. 예. 그렇죠. 또,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물질로 할 수 없는 거. 기쁨 또는 방글에 웃는 모습, 사랑, 어머니가 나에게 주시는 사랑. 이걸 물질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는 물질이 있어도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물질이 없거나 있거나 관계없이 주시는 것처럼 사랑, 행복, 기쁨, 만족, 웃음 이런 것들, 희망, 감동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냐면요. 물질 세계에서 오지 않아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 이런 건 물질로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질을 넘어선 것을 볼 때 물질이 따라오는 거죠. 즉,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음악을 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물질은 음악을 키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돕는 것뿐인 거예요. 물질은 꼭 있어야 돼요. 물질은 좋은 것이에요. 꼭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인데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비전을 돕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질을 이끌 수 있는 물질 너머의 것을 봐야 된다. 근데 그거는 뭐냐? 돈의 수치로 표현할 수 없고 뭐 100만 불, 10만 불, 1억, 100만 원, 1000만 원은 목표에다가 놓고 설정하는 거예요. 올해 요번 달에 얼마 이 목표를 넣는 거고 비전은 이거를 넘어선 것.
100만 원 벌어서 뭐 할 건데? 1000만 원 벌어서 뭐 할 건데? 1000만 원 벌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거야. 우리 은영님 비전 캐스팅 때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야. 그게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야. 기쁨이란 것은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그 비전을 위해서 돈이라는 물질이 따라오게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비전이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정리가 되신 분 있으면은 쉐어 부탁드릴게요. 저 먼저 그러면 네. 저는 이제 그때 말한 것처럼 그 전에 제가 개발도상국가의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게 꿈이라고 은영이한테도 예전에 말했었고 또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저의 약간 뭐 물질의 한계가 있으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꿈을 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미래와 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저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중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 추가적으로 생각한 게 있는데 이제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 배워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먼저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건 약간 오픈 렉처를 통해서 그런 선배들과 그리고 기업 사장님들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게 되게 저한테는 크게 작용을 해서 이제 제가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 되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그 경험들이 또 다른 필요한 이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저의 두 가지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너무 좋은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갖고 계시고요. 아마 이제 내년, 내후년 가면서 단어와 센텐스가 우리 다은님께서 바라보는 비전에 맞게 잘 정돈이 되고 가다듬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너무 기대가 되네요. 어떤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이 가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은영님은 어떤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계세요? 저는 그 저번에 얘기했던 거는 뭐 1조를 번 연쇄 창업가가 되겠다 그런 거였는데 그거 좋아요. 그거 아주 마음에 파가요. 은영님 1조 벌면 나도 짜장면 한 그릇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거였는데 오늘 그거는 뭐 그것대로 가져가는 거고 좀 영적인 거나 그런 걸 오늘 말씀해 주셨고 또 아까 뭐 사진을 보고 그 얘기하는 거 그런 거 하면서 지금 다시 떠올려 봤을 때 쪼끔 모호한 거긴 하지만 저는 지금 교회를 안 간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음 뭔가 그래도 최근에 요즘에 느끼는 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그 말하는 그 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네. 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뭔가 그냥 근데 사람의 마음으로 누구를 뭐 친구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려 하면은 되게 어려운 순간이나 진짜 미운 순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쪼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되어서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거 그거를 항상 그냥 가져가고 싶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비전 스테이트먼트이에요. 진짜 짧은 시간에 잘 정리를 하셨네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1조가 필요한 거지. 네? 네, 1조, 10조, 동의합니다. 100조. 네, 그걸 갖다가 걷다 써야 되니까 그 비전을 위한 도구가 필요하니까 이 도구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맞아요.
너무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11조까지 하는 걸로. 네. 그렇죠. 11조까지. 그러네요. 맞네요. 은영님, 네. 어떻게 예스로 답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10분의 1 11조가 아니고 10조 플러스 1조 11조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10조 플러스 1조가? 그 돈의 10조를 그러니까 벌면 1조를 이제 11조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아. 를 오케이, 말한 오케이. 겁니다. 그럼 네. 은영님, 여기 지금 우리 그거 해야 돼. 도장 찍어야 돼. 네, 콜? 찍을게요. 야, 다은님 바로 1조 벌었는데, 우리 여기 그냥 이 자리에서? 예? 좋습니다. 친구 사이가 너무 좋네. 그냥 이 자리에서 1조 버네. 우리 은영님이, 네, 10조, 해서 그 사랑을 잘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전이 있어요. 이걸 조금 본다면 우리 한번 은영님, 다은님 이렇게 하나씩 읽어봐 주시겠어요? 서로. 예.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요한복음 1장 14절. 마음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여기에 말씀처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래요. 영어 버전에도 정확하게 노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비전은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육의 눈으로 보이는 비전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주는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의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 이거를 그 육의 눈에 물질로 가둬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그 감옥에 갇혀서 그거를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허망하게 떠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술수예요. 그래서 우린 그 너머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전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98%의 지구에 있는 98%의 인구가 비전 없이 살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구조에 맞춰놓은 시간에 따라서 살아요. 한동대가 이 월드 클래스,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의 우리 학생분들인데 비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비전은 영의 눈으로 보는 비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이게 너무 유명한 말인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느껴지세요, 은영님? 어떤 게요? 여기 마태복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해서 이 산을 절로 옮기라면 산도 옮겨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로 전달되세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텍스트 그대로는 작은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음, 맞아라. 맞아요. 좋습니다. 좋은 이런 해석이에요. 좋아요. 우리 다은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작지만 존재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겨자씨는 되게 엄청나게 작다고 전 본 적은 없지만 엄청나게 작은 그 믿음, 진실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다 하고 그냥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겨자씨만한 거는요, 표현을 작은 걸로 표현했지만, 겨자씨만한 만큼은 작은 비전, 겨자씨라는 건 작지만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겨자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함이 없으면 생명으로 커가지 못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아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은 완성된 비전이라고 믿을 때, 그 비전이 내 가슴 속에 받아들여졌을 때 이것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산도 옮겨질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비전을 내가 생각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그 일을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빠짐에 그렇게 깊이 빠져 있는 온전한 것을 겨자씨만한 거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확고한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온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에 은영님께서 질문하신 게 있어요. 은영님 질문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뭐 질문하셨어요? 왜 그 회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월드 클래스 리더를 양성하는 건지. 네. 그 답을 드릴게요. 월드 클래스 리더라 하면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육의 눈으로 보면 대통령 또는 높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월드 클래스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을 월드 클래스라고 명명해요. 이거는 저희 회사가 이렇게 명한 거지 다른 곳에서 가르쳐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월드 클래스라 함은 하나님의 자녀로 본어게인 한 사람을 월드 클래스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첫 장의 사진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무한한, 측정할 수 없는 무한대의 시간과 무한대의 공간 속에, 표현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공간, 우주라는 공간 속에 우리는 존재하는 유한한 인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지구에 있는 은영님이 계신 버지니아를 넘어서 한국, 다은님이 계신 한국의 아파트 이런 걸 다 넘어서 그걸 통틀어서 지구를 통틀고 태양계, 은하계를 통틀은 이 만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월드 클래스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나, 사랑을 베풀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 그게 이제 비전으로 보이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물질이 따라오겠죠. 물질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마련해서 그 일을 베풀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월드 클래스 리더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을 월드 클래스 리더라고 저희는 명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to cultivate, to가 우리는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양육하는 일을 우리 넥스 커널에 합니다. 아까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콩알 하나 심는 이 콩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성장할지는 저희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하지만 그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서 성장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월드 클래스 리더 넥스 커널의 비전 스테이먼입니다. To cultivate world class leaders. 우리 다은님, 은영님이 월드 클래스 리더이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 좋아요. 혹시 배우 이동휘 아세요? 몰랐는데, 몰라요. 이동휘 닮으신 것 같아요. 이동희, 이동희가 좀 무슨 캐릭터요? 그게 좀, 예? 유쾌합니다. 그래요? 네. 그 외관이 닮으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예. 대표님 개인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뭐지 여쭤봐도 돼요? 저는 이게 저의 개인의 비전 스테이먼과 똑같아요. 이거예요.
예, 우리 은영님이 3년간 교회를 안 가셨다 하는데 은영님께서 뭐 상황이 안 돼서 교회를 못 갈 수 있어요. 괜찮지만 성경을 펴서 내가 이번에 인턴십 때 데니엘 만났는데 걔 만나보니까 뭐 씨앗을 뭐 어쩐다는데 컬티베이트인데 한번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펴서 읽는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저의 비전 스테이먼트 동일합니다. 혹시 그러면 언제부터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꿈꿔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창업하고 한 5년쯤 됐는데 하는데 허망한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서비스도 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게 무엇인가?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찾다 보니까 투 컬티브의 월드 클래스 리더라는 거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양육하자. 그러면 좀 신나겠다 해서 사람을 양육하자는 의미로 이때 처음에 투 컬티브의 월드 클래스의 리더의 의미는 초기에는 대통령 만드는 거였어요. 예, 육의 눈으로밖에 비전을 볼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그래 월드 클래스 리더 대통령 만들어서 그 애가 선교도 하고 나라를 크리스찬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제가 암이라는 걸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3년 전에 한국으로 이제 가서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너무 늦게 왔다. 그러고는 이제 그런 진료 과정, 수술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제가 우리 무주 캠퍼스라고 무주 덕유산에 우리 부모님 댁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에 산행을 하면서 땀을 펄펄 흘리고 흘러가는데 내가 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뭐고 내가 곧 암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내게 남아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나는 몇 개월 암 걸려서 확진되고 지금 늦게 왔다고 하니까 4개월, 3개월 만에 죽으면 내가 3개월 만에 죽는다면 난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이 순간에. 그거를 생각하는데 하고 내려오는데 순간 깨우침이 있었어요. 월드 클래스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월드 클래스가 리더가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우치고는 이제 3년 됐어요. 이 의미를 다시 개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그때 그 3개월밖에 못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낙심에 빠졌을 때 그래 월드 클래스 리더를 키워야지 하는 마음에 한동대를 방문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이대 총장님을 뵙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시기가 있었네요. 한 3년 된 얘기네요. 그래서 월드 클래스의 의미로 지금 말씀드린 의미는 한 3년 됐습니다. 지금은 완치되신 거예요? 지금도 제가 항암 14차 중에 어제 8차를 맞고 왔어요. 멀쩡해 보이죠? 네, 너무 전혀 못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수술 자국이 허벅지에 이만큼 있고 이 옆구리에 이만큼 있고 이 팔에도 지금 제가 이걸 했는데 되게 펼치면 흉해요. 여기에도 이만큼 수술 자국이 있고 암이 이쪽에도 지금 자라서 보여요. 요만하게 씨알 콩알만하게 요만한 게. 네. 그래서 지금 8차를 했는데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머리 빠지고 뭐 이런 키모를 하진 않고요. 그 이뮨 테라피라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서 암을 이겨내는 그 항암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정말로 아픈 그러니까 암이 걸리셨다는 거에 대한 그런 약간 이미지를 바꾸신 분이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예, 저도 이렇게 신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육의 몸으로 살고 있는 이 동안에 이미 죽어도 살 수 있는 그 천국에서 그 비전 속에 살고 있는 게 이 현실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신나는 거죠. 그러다가 뭐 몸에 이런 육신의 병 때문에 몸은 쓰러져서 죽을지라도 내 영은 그대로 똑같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차원을 넘어가는
그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속에 그대로 들어갈 거를 저 믿기 때문에 지금 육의 몸을 살고 있는 동안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죠. 음.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혹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오늘 강의는 진짜 많이 길었네요. 길었고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하나 드려요.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아마 네. 저 봤습니다. 봤어요? 네. 네, 저도 몇 번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야, 역시 뭐가 통하네. 전 이거 10번 봤어요. 10번 넘게. 와. 네, 요번에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도 이거에 푹 빠졌었어요. 이 영화 속에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과 삶의 의미와 사랑과 이게 그 대사 속에 다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봐야겠네요. 저도 네, 다시 한 번 더 봐야겠네요. 한번 꼭 보세요. 너무너무 멋진 영화예요. 음. 그리고 비가 내리면 비 맞고 걸어보세요. 그래, 머리 빠지면 좀 어때? 가발 쓰면 되지. 네, 그래서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네, 예.